안녕하세요. 김변의 세상 친절한 행정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판결의 기속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속력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지만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제대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행정법의 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소송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소송은 취소소송입니다.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판결을 하게 되면 판결은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 효력 중에 하나가 오늘 배우게 될 기속력입니다. 기속력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학습 포인트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기속력의 의의와 범위입니다. 두 번째는 기속력의 내용인데요. 반복 금지효와 재처분 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속력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속력의 의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위법한 행정처분을 바로잡아서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이겨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소송을 제기한 원고, 즉 행정의 상대방은 매우 당혹스러움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소송을 할 이유도 없게 되겠죠.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행정청은 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즉, 행정청으로 하여금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게 만드는 힘, 이게 바로 기속력인 것입니다. 기속력은 한자로 이렇게 했습니다. 굴레기, 묶을 속, 힘력, 묶어서 구속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기속력의 개념을 잘 보여주는 그림 하나가 있는데요. 소가 있고 이제 굴레를 쓰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도 한 명 있고요. 이걸 비유적으로 보면 이렇게 소를 관리하는 이 사람을 법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굴레는 판결이고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하는 이 소가 행정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속력의 범위입니다. 기속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속력은 청구 인용 판결에서만 발생을 하고 청구 기각 판결에서는 기속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요. 청구 인용 판결이라는 것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 즉 행정의 상대방이 승소를 했단 말입니다. 이건 바꿔 얘기하면 행정청의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 행정청은 행정처분을 적법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속력이니까요. 반대로 청구 기각 판결을 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때는 원고, 행정의 상대방이 패소했다는 말입니다. 패소를 한 이유는 행정처분이 적법하기 때문이죠. 행정처분은 이미 적법한 처분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행정처분을 적법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기속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도 살펴보겠습니다. 기속력은 당해 행정청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청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당해 행정청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처분을 한 행정청을 의미하고 관계 행정청은 직접적으로 처분을 한 행정청은 아니지만 그 처분을 기초로 해서 관련되는 처분을 하는 행정청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장이 A란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이 서울시장이 되고 이것과 연관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이런 것이 관계행정청이 되는데 기속력은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에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기속력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소송을 하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침익적 처분을 할 때입니다.
행정의 상대방이 있는데 행정청이 영업정지 처분이라는 침입적 처분을 한 경우가 그 예가 되겠죠. 두 번째는 수익적 처분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 행정의 상대방이 행정청에게 영업허가를 신청을 하였는데 행정청이 허가를 불허하는 경우, 거부 처분을 하는 경우가 수익적 처분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 두 경우는 약간의 양상이 다르고 기속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좀 다르기 때문에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속력의 내용 중에서 첫 번째인 반복 금지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복 금지어는 말 그대로 동일 사실관계에서 동일 당사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뭔가를 하지 말라 이런 거기 때문에 소극적 의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반복 금지어는 앞서 말씀드린 사례 중에서 주로 침입적 처분에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죠. 행정청이 행정의 상대방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해서 원고가 이겼고 법원이 취소 판결을 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행정청이 행정의 상대방에게 영업정지 처분이라는 동일한 처분을 하게 되면 이건 기속력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복을 해서는 안 되는데 반복 금지어를 위반해서 동일한 처분을 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 내용은 재처분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해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할 의무를 얘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반복 금지어는 뭔가를 하지 말라는 소극적 성격인데 반해서 이러한 재처분 의무는 뭔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 의무라고 부릅니다. 재처분 의무가 주로 문제되는 경우는 주로 수익적 처분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의 상대방이 영업허가를 신청을 하였는데 행정청이 영업허가를 불허하는 거부 처분을 한 경우가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영업허가 불허 처분에 대해서 법원이 취소 판결을 했다면 행정청은 영업허가를 해줘야 하겠죠. 그런데 행정청이 영업허가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기속력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재처분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죠. 기속력을 위반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취소 사유인 경우가 있고 무효 사유인 경우가 있습니다. 기속력 위반은 이 중에 어느 경우일까요? 우리 판례는 무효 사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는데 기속력 위반이 바로 그 경우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기속력 위반다라는 것은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은 하자는 매우 중대하다라고 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속력 위반처럼 보이지만 기속력 위반이 아닌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속력의 정확한 뜻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조건 종전과 동일한 처분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거나 아니면 항상 행정의 상대방의 신청대로 재처분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분 이후에 새로운 사실관계가 생겼거나 아니면 법령이 개정되었다면 기존과 동일한 처분을 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에는 A라는 사유로 처분을 하였는데 그 처분이 위법했다고 판결이 난 경우 이후에 다시 동일한 처분을 하지만 그 사유가 A 사유와 다른 B 사유라면 기속력 위반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A 사유에 대해서만 판단했고 B 사유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위법 사유를 보완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결에 적시된 위법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러한 사유를 보완을 해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하는 것도 기속력 위반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처분이 위법했던 경우,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절차를 준수해서 동일한 처분을 하게 되면 그러한 처분은 적법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 판결을 한 것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준수하게 되면 법원의 취지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요약 및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어서 소송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관계 행정청에게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를 지우는 효력, 이게 바로 판결의 기속력이 되겠습니다. 기속력은 청구 인용 판결에서만 인정이 되고 기각 판결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속력의 내용으로는 반복 금지호와 재처분 의무가 있습니다. 반복 금지호는 침익적 처분을 하는 경우, 그리고 재처분 의무는 수익적 처분의 거부에서 주로 문제가 됩니다. 기속력 위반의 효과에 대해서는 법원은 무효 사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유를 들어서 동일한 처분을 하더라도 기속력 위반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처분을 하는 것도 기속력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